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의 최종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차 변론에서 또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겠다는 거죠. 또 이런 게 탄핵 심판 일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법조팀 현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그동안 안 받아줬었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이번에는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도 핵심 증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든지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점 이런 점도 감안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한 헌재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하는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에서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국무회의 형식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총리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였지 않느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 이런 점들을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앞서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부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비교,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면서 재판 순서가 좀 꼬이게 됐습니다. 최종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증인 신문을 하면 이게 진짜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진행 방식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9차 변론기일에 양측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2시간씩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변론이 종결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10차 기일을 열어서 증인 신문을 더 하는 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취재진이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9차 기일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헌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마지막 증언을 반영해서 의견 진술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8차례만 한다고 했다가 한 번 들리고 또 한 번 들린 겁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 추가로 또 잡힐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핵심 증인은 어느 정도 다 부르기도 했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이제 4월 중순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증인을 추가로 부른다고 해도 기일은 많아야 한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